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요. 왜? 감기 때문에 많이들 아픈가 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외계 행성의 탐사 내용을 나갔었거든요. 3주차 수업 자료의 내용입니다. 거의 4페이지에 보면은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거기 1번 간단한 건데 몸 푼다라는 생각으로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그림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죠. 지금 처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게 공통 질량 중심입니다. 공통 질량 중심은 원래는 중심별이 있고요. 중심별 주위를 행성이 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행성이 가벼울 때는 중심별이 가만히 있고 혼자 막 얘가 돌면 되는데, 문제는 중심별 대비 행성의 질량이 커지잖아요. 그럼 문제는 내가 무거운 걸 돌리면 내 몸이 처지면서 같이 돌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나도 돌고, 나도 어딘가 요 사이 어딘가에 중심을 향해서 돌고 얘도 중심을 향해서 돌다 보니까 그림이 궤도를 두 개 그리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이 안쪽 궤도의 어딘가를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거기에 선을 연결했을 때 반대편에 행성이 있게 되고 여기에 별이 존재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관찰자가 이쪽에 있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행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뭐만 보이냐면 별만 보여요. 별이 이렇게 돌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관찰자는 얘가 거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뒤로 가거나 살짝 앞으로 가는 것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럼 내가 보기엔 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는 요 속도로 그대로 가겠죠? 그럼 나는 요 속도가 이제 느껴져요. 뭘로? 편의량으로. 그래서 나한테서 멀어질 때는 무슨 편의가?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원래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에서 파장이 긴 쪽의 일종이, 그럼 파장이 긴 쪽으로 이 스펙트럼의 위치가 치우쳐져요. 그래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는 편의량이 다시 없어지다가 여기를 지날 때는 나한테 다가오죠? 다가올 때는 편의가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청색 편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파장이 짧아지냐 길어지냐를 가지고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럼 얘 여기에는 행성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기억.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이 위치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관찰자가 어디 있대? 여기서는 그림이. 이쪽은 관찰자를 이쪽에서 그려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림에서는 어디 있대요? 관찰자가 요 밑에 있죠. 관찰자가 여기 있대요. 그리고 행성이하고 별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걸로 할게요. 문제에서는 별이 여기 있대요. 그쵸? 그리고 행성은 보는 거 아니에요. 별만 보는 거야. 근데 별이 어떻게 된대? 이렇게 돈대 지금. 그럼 관찰자 입장에서는 별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럼 무슨 편의가 나타난다?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럼 기억이 맞겠죠. 그리고 시선 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근데 별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죠. 그럼 내가 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여기 있을 때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가 있다는 시선 속도를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혼용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좋은 점이 뭘까요? 얘가 시선 속도가 일단 청색편이나 적색편이가 한 번 반복될 때 걸리는 시간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 거랑 시간이 어떻죠? 똑같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 뭔가 패턴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반복될 거니까. 그럼 얘도 반대편에서 똑같이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편이 적색 편의가 나타났던 게 다시 적색 편의가 나타날 때까지가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은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 자, 근데 나번 그림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이렇게 가는데 별이 이쯤 가 있다. 이렇게 간다. 그럼 행성은 여기 있는 거죠. 공통 중심 줄령이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문제는 내가 중심별을 바라보면 이렇게 중심별이 보일 텐데 중심별이 커요. 그런데 행성이 요 앞을 이렇게 가리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월식이나 일식처럼 식현상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행성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동안 어떻게 되면 요 별의 밝기가 좀 어두워 보이니까 밝기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계속 어둡게 가겠죠?
그러다 얘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식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패턴이 반복된 거죠. 여기까지의 시간을 알면은 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밝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밝기 변화는요. 자, 얘 반지름을 행성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반지름이 지금보다 2배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면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면적 대비 얘가 얼마나 얘를 가리고 지나가냐니까. 근데 요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2배 늘어나면 이 밝기 변화는 4배 차이나 4배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밝기 변화는 반지름의 제곱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럼 니은 가와 나는 모두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행성 궤도면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바라볼 때 요렇게 돌고 있죠. 공전 궤도. 요 면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나란하죠. 면이 지금. 요때는 관찰이 가능한데 이게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이거는 나한테 다가왔다 멀어졌다를 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편의를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가리고 지나가요? 안 가리고 지나가요? 안 가리고 지나가니까 식현상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거나 살짝 틀어지는 건 볼 수 있지만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때는 전혀 관찰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2개만 되면 돼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 이따가 시간 날 때 1번을 해봤으니까 그 뒤에 이제 몇 개가 아마 같이 풀릴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 받을게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쭉 넘어가 보면은 지금 1번을 푼 거하고 같은 게 2번도 거의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고요. 3번도 같은 거 물어보고 있고요. 4번도 같은 거 물어보고 있죠, 지금. 그럼 계속 그렇게 똑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이 조금 특이해 보이죠? 5번이 조금 특이해 보이는데 5번은 이거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자, 그림은 따로 없으니까 내가 임의로 그림을 잡을게요. 관찰자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관찰자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관찰자가 이 밑에 있다고 칠게요. 지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궤도면을 2개 그리세요. 이거는 별의 공전 궤도면, 그 다음에 바깥쪽 게 행성의 공전 궤도면 2개를 그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가번 그림부터 보세요. 가번에서 보면 밝기가 쭉 가다가 어두워지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언제야?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고. 또 쭉 가다 다음번에 이렇게 어두워지면 다음 식현상이 일어날 때죠.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소문자 T2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여기가 소문자 T2예요, 이때가. 그리고 다음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소문자 T6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내가 임의로 잡은 거니까 공통 질량주심 여기고요. 행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행성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먼저 T2인 시간, 식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려면 행성이 어디 있어야 되고, 행성이 관찰자 앞쪽에 존재해야 되고, 별은 관찰자 여기 뒤에 존재해야 되겠죠. 여기다 시간 표시하세요. 이게 T2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다시 T6이 되는 거죠. T6이 됐을 때가 다시 여기에요. 요렇게. 그 다음에는 보면 어떻게 돼 있죠? T3, T4, T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간이 여기를 지날 때가 T3, 여기를 지날 때가 T4, 여기를 지날 때가 T5, 여기를 지날 때가 다시 T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행성을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걸로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가번 그림이 해석이 됐고요. 나번 그림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나번 그림에서 보면은 편의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B하고 C는요 가운데 그냥 그려져 있죠. B하고 C는. 근데 A는 어떻게 되어 있죠? A는 청색 편의 쪽에 써 있죠.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소리는 별이에요. 기준은 별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청색 편이니까 다가올 때니까 최대량이니까 그럼 이때가 A인 시간. 별이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B는 순서대로 여기. C가 적세편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다시 D가 여기.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 편이량은 항상 요 끝이에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근데 관찰자를 여기다 안 그리고 이쪽에다 그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찾으시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한번 같이 해볼게요. 5번에 기억. 가에서 T3에서 관찰한 스펙트럼 T3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은 편이량으로 따지면 A 그림이어야 되겠네요. A다.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림에다 시간 표시하고 위치 표시하세요. 단 누구 걸로 표시하는 거 이거? 별 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성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거? 별. 물어보는 게 별로 물어보면 여긴데 행성으로 물어보면 T5인 시간에는 행성은 어디 써야 돼요? 반대편이 여기 써야 돼요. 행성은 반대편에 있어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A가 뭐죠? 요거죠.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더 많이 어두워질 거니까 A가 커진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질량, 얘의 질량이 커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별, 요게 행성. 가벼워요? 그냥 나 가만히 돌면 되죠? 이게 점점점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나 이렇게 해서 돌게 되죠. 그럼 내가 더 많이 돌면 편이량이 커지니까 행성의 얘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바깥쪽 궤도를 돌게 돼요. 그럼 편이량이 더 커진다가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5번처럼 그림이 나오시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5번도 마찬가지.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면 6번은 요 그림 대신에 편이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시선 속도로 주는 거야. 참고로 청색편이가 됐을 때, 청색편이가 언제죠? 다가올 때가 청색편이죠. 그럼 시선 속도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건 이 방향인데 얘는 이렇게 오니까 시선 속도 입장에서 마이너스 최대값이 돼요, 이때가. 그러면은 그림에서 마이너스 최대값이 됐어요. 6번 문제 보실래요? 6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1 해갖고 거의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T3시기. 대문자 T3. 가에서. 그때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최대값이죠. 그때 별의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야.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따지시는 거고. 그러면 편이랑 거기 보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돼 있을 때 T1시기. 그때가 별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시선 속도는 플러스로 최대값이지만 편이량으로 따지면 적색 편이가 최대인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요거는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요. 이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와요. 20문제 중에 이렇게 한 문제만 건지면 그게 어디예요?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만 걸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잘 한다고 치자 얘를. 그러면 어디서 당하느냐? 내용에서 당하는 게 아니라 글에서 당해요. 뭐가 뭐보다 크지 않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 당하니까. 그 다음에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 시선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참고로 청색편이면 시선속도는 마이너스, 적색편이면 시선속도는 플러스. 그거 까먹지 마요. 자, 그거랑 관련된 게 7번, 8번 다 그 내용이에요. 한번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 9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요거는 나한테 다시 해달라고 얘기해줘. 요거는 따로 내가 해줄게. 요거는 왜냐하면은 10번 문제는 계산하는 거라 여기는 학생들 한번 했었거든 전부 다. 본인은 그냥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12번. 자, 우리가 어떤 별의 행성이 존재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얘를 이용하는 거는 공통 질량 중심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행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식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12번에 나와 있는 미세 중력 렌즈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첫 번째,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정보 가지고는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행성의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행성의 크기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있냐 없냐만 알 수 있어. 자, 여기 어떤 별이 하나 있어. 그냥 다른 중심별이야. 이걸 우린 배경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배경별이 있고 여기 관찰자가 있어요. 지구죠. 지구에서 이 배경별을 관찰하면 어떤 밝기가 있겠죠. 그 밝기가 한 요 정도 되는 밝기가 들어온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별이 이 앞을 지나가요. 그냥 별 하나가 지나간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게 별이에요, 주먹이. 별이 지나가면서 쭉 가면서 이렇게 앞을 가렸다가 지나가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별이 가려지기 전에는 빛이 요거 하나만 관찰자한테 들어와서 요 정도 밝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별이 하나 가리고 지나가면은 빛이 중력 렌즈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들어와요. 그럼 마치 돋보기가 모아주듯이 빛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쭉 지나가면서 이 배경별의 밝기가 요 정도였던 밝기가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뭐 때문에? 얘가 앞을 지나가서. 누구의 밝기가? 이 배경별의 밝기가. 그런데 얘가 이 주위에 여기다가 행성을 하나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옆으로 좀 지나가서 별이 이쯤 지나가고요. 행성이 여기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떨어져야 되지, 밝기가. 그런데 요 행성 때문에 여기서 살짝 밝았다가 어두워져요. 이렇게. 요렇게 불균이란 픽이 하나 생긴다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균일하지 않다. 왜? 다른 행성이 하나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행성이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밝기 변화를 따져서? 배경별의 밝기를 따져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행성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건 하나도 못 따지고 그냥 있냐 정도만 따질 수가 있어요. 이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배경별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 나중에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곧 넘어가면은 10페이지 13번, 14번, 15번 문제들이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요거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꼭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외계 탐사에서 지금 말한 이 세 개는 간접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간접적인 측정 방법은 사용이 돼요. 측정 방법에는 직접적인 측정 방법도 있어요. 뭐 하는 방법이 있느냐? 지구 주위에다가 망원경을 가진 인공위성을 하나 띄워요. 지구면은요, 여기다 망원경을 하나 띄워요. 그래서 어떤 별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너무 어둡죠. 얘는 밝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밝은 옆에 얘가 서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이건 마치 내가 아주 잘생긴 차 모모 씨 옆에 가면은 내가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오징어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오징어가 돼서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걔를 가리자, 이렇게. 그럼 여기 사람이 하나 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관찰하는데 여기다가 막을 하나 씌워가지고요. 이렇게 관찰할 때 여기다가 가려. 뭘 하나 가려, 앞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가려지니까 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관찰하는 방법이 직접 측정법이에요. 자,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16번 문제거든요. 자, 직접 측정법은 장점 확실하죠. 있는지 없는지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봐요. 인공위성은 하나예요. 망원경을 가지는 갈릴레이 망원경인데, 문제는 저 행성을, 이거 말고도 여러 개 행성들이 있는 걸 관찰하고 싶은 과학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내 것 좀 관찰해줘. 근데 얘가 이거 하나 관찰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1년에 아무리 풀로 가정해도 12개밖에 못 찾아줘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야야야, 니들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거 가져오는 사람 먼저 해줄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간접 측정법은 사용이 돼요. 간접 측정법으로 여기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나 좀 쓰자. 오케이, 너 확률 높구나. 너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공통 질량 중심을 한번 생각해봐요. 별이 있고 행성이 도는데 이 행성은 문제가 안 되는, 이 별이 조금 더 큰 궤도를 돌면 돌수록 편의량이 커지겠죠. 그래야 시선 속도를 잘 관찰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 행성의 질량이 커져야 돼요. 상대적으로. 혹은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돼요. 왜냐하면 짧게 돌리는 것보단 길게 돌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이용하는 방식은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혹은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구나. 자, 두 번째, 식현상. 별을 행성이 가리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밝기의 변화가 생겨야 되죠. 얘는 중심별하고 얘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가까운지 상관없고요. 중심별의 크기 대비 이 행성이 얼마나 더 커졌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밝기가 반지름의 제곱으로 변할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큰 것만 관찰하면 돼요. 미세 중력 렌즈는 굉장히 떨어져요, 확률이. 왜? 어떤 배경별 앞을 행성을 가지는 별이 지나갈 확률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지죠. 알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관찰하고 그 다음 식현상, 그 다음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6번까지는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거기 17번 같은 문제는요.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자료 해석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자료가 방금 얘기한 백그라운드를 거의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사전 지식 조금 가지고 대신 표에 나와 있는 게 우선이에요. 표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반대가 된다. 그럼 표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표 해석하는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18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 간단하죠? 생명가능지대에서는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찾았어요. 그럼 이 행성이 과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누가 있죠? 혹시 아는 것 중에 누구 있어요? 맞아요. 지구예요. 그러면요, 인간은 되게 단순하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지구랑 같은 환경이면 돼요. 그러면 딴 거는 뭐 자전축이 있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물이에요. 물이 왜 중요하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근데 물은요, 상태가 고체, 얼음, 그냥 물 상태, 그 다음에 기체 상태.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필요하죠? 물이 얼음인 건 필요해요? 아니죠. 물이 기체인 것도 아니에요.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물이 액체 상태인 물로 존재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물이 다 기체가 돼 있어. 그럼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너무 추워서 물이 다 얼음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럼 못 살아요. 그럼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지구의 온도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에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중심별이 있는데 중심별로부터 한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대요. 요거보다 가까우면 너무 덥죠? 그러면 물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고요. 요거보다 멀면은 너무 춥죠? 물은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 동네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지대다. 이거 얘기하는 게 생명 가능 지대일 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중심별이 지금보다 뜨거워요. 그럼 생명 가능 지대는 지금보다 어떻게 더 멀리 밀려나가면 되죠. 그리고 그 폭이 좀 넓어져요. 얘가 차가워지면요, 가까워지고 폭이 좀 좁아지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중심별의 온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광도로 따지셔야 돼요. 광도가 크다, 작다로. 그런데 이게 다 중심별이 주계열성이면, 같은 주계열성이면은 광도가 크다, 곧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온도가 중심별의 온도가 높니 낮니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다 주계열성인 경우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계열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계열성이 아닌 경우에는 광도로 따지셔야 돼요. 괜찮겠죠? 한번 나중에 풀어보고 다시 질문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아마 말 뜻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겠구나. 생명 가능지대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저랑 한번 같이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 쭉 넘어가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게 끝나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지금 다 감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 그런 것 같아요. 진도를 한번 늦춰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시간 날 때 이거 좀 풀어갖고 나한테 다음 시간에 좀 질문 좀 해줘요. 자, 그 다음 모의고사 풀이는요,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지금 당장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그럼 앞에 내용만 먼저 좀 공부해줘요. 이번 주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번 주에 할 것만 갈게요. 이번 주의 계획은 4주차 수업을 들어가는 게 계획이에요. 4주차 수업에서 외부 은하 얘기를 잠깐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은하 한번 해볼게요. 은하는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치?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은하예요.
참고로 우리는 태양이죠. 태양계라는 곳에 속해 있어요, 지구는. 그리고 태양계는 다시 우리 은하라는 은하에 포함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 말고도 다른 은하가 존재하겠죠. 그 은하에도 다시 또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은하는 뭐의 집합체다? 별들의 집합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별들을 이렇게 은하를 구분을 할 건데 뭐 별거 없어요. 49번에 2번 한번 가보실래요? 49번에 2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은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거기 2번 문제 가번 보면요. 원 또는 타원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이거 타원 은하예요. 얘를 그래서 타원 은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타원 은하는 대문자 2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0부터 7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숫자가 커질수록 타원이 좀 많이 찌그러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마치 뭔가 회오리 치는 것처럼 보이죠?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고요. 위에 거는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회오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거는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회오리 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그래서 위에는 그냥 나선 은하라고 부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애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S자 붙어 있으면 스크류의 약자니까는 나선 은하고요. 거기 대문자 B 하나 박혀 있죠, 가운데. 그럼 바 형태니까는 그 막대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보면 그냥 지 멋대로 돼 있죠? 이거 불규칙 은하예요. 자, 그런데 이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은하는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되게 심플해요. 모양이 규칙적이면 규칙적일수록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모양이 불규칙하면 불규칙할수록 나이가 젊은 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타원 은하는 모양이 규칙적이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별들로 되어 있고요.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불규칙이죠. 나이가 젊은 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이가 젊다, 나이가 많은 별들로 되어 있다. 그럼 나이가 많은 별들은 이제 막 식어가는 별들이라 붉은색 계열의 별이에요. 붉은색 계열의 별들이 많고요. 여기는 고온의 별이죠. 아직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는 푸른색, 파란색 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나선 은하는 어떠냐? 얘가 좀 골 때려요. 중심부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타원 은하에 가깝죠. 중심부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바깥쪽 나선은 굉장히 이렇게 확 퍼져 있죠. 그래서 바깥쪽 나선은 불규칙 은하에 가까운 나이가 어린 별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어디? 막대 나선 은하의 나선 8에 존재합니다. 즉 아직 어린 별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라고요. 자, 그러면은 2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본 김에 기억. 가는 타원 은하다. 맞아요. 자, 2번 니은. 나의 은하들은 나선팔이 있다. 맞죠? 자,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온도는 가는 붉은색 별이니까 온도가 낮은 별, 다는 나이가 젊은 온도가 높은 고온의 푸른색 별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온도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색깔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나이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답은 뭐가 되죠?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사물을 관찰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거는 무슨 영역대의 파장으로 보는 거냐면 가시광선 영역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타원 은하니, 나선 은하니, 불규칙 은하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블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허블 분류법이에요, 은하가.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은 이 은하들을 뭘로 관찰했냐면 전부 다 가시광선으로 관찰했어요. 그런데 가시광선 말고 뭐 X선이니 아니면 전파 영역으로 측정하면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얘가 타원 은하니, 뭐 나선 은하니, 불규칙 은하니를 따지는 건 무조건 가시광선 영상만 따져요. 나중에 보면 특이 은하들 보면 전파 영역에서 봤더니 다르게 보이더라? 그럼 필요 없어요. 가시광선에서 타원이면 그냥 타원이에요. 그리고 가시광선에서 타원은 하면 나이가 많은 별이에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거기 보시면은 6번 한 번만 잠깐 볼까요? 6번. 6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림은 어느 외부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은하의 중심부와 나선팔이다. 자, 중심부 모여있는 곳이죠? 중심부는 나이가 많은 별, 붉은색 별. 나선팔에는 불규칙에 가까우니까 나이가 어린 푸른색 별, 뜨거운 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억.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선이 보이는 건 보이죠? 그런데 중심에 막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얘는 그냥 나선 은하예요. 그럼 기억 땡. 니은
B에는 성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성간 물질, 성간. 자, 한문으로는 못 쓰니까 시키지 마세요. 자, 성간은 별 성자의 사이 간자거든요. 확실하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그래요. 별들과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이니까 빈 공간의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타원 은하는 빡빡하게 모여있죠. 그럼 성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듬성듬성 있죠. 그럼 성간이라는 게 좀 넓겠죠. 그래서 성간 물질 그러면 성간에는 물질이 존재해요. 무조건. 그런데 성간이 즉 간격이 넓어야 성간 물질도 많이 존재하고 좁으면 많이 적게 존재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B에는 성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A보다는 B의 성간 물질이 더 많이 존재하겠죠. 이런 표현을 써요. A보다는 B가 성간 물질이 더 많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럼 A는 성간 물질이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A도 성간 물질은 있어요. 적어서 그렇지. 즉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좁아요. 자, 디귿. 붉은색 별의 비율은 붉은색이면 온도가 낮은 별이니까 누가 더 많아야 돼요? B보다는 A가 더 많아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이가 젊고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나이가 젊은 이 불규칙은 하죠. 이게 점점 시간을 거치면 타원 은하처럼 나이가 많은 별들로 바뀌는 겁니까? 저런 모양으로 발전해 나갑니까? 혹은 진화해 나갑니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무조건 틀려요. 애당초 타원 은하는 타원 은하로 만들어지는 거고 애당초 불규칙 은하는 불규칙 은하로 만들어지는 거고 애당초 나선 은하는 나선 은하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도 타원 은하였죠. 그럼 처음부터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어린 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찰할 때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즉 예전에는 별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별이 안 만들어져.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처음부터 이 모양이고요. 얘는 처음부터 요꼬라지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결론인즉슨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51페이지 위에 있는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은 두 은하 A와 B가 탄생한 후라고 돼 있는데 A와 B는 거기 뭐라 그랬죠? E하고 S라고 써 있죠. 즉 E는 타원 은하고요. S는 나선 은하예요. 그러면 타원 은하 또는 나선 은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 중에 타원 은하가 현재 나이가 더 많은 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표에 보시면 어떻죠? 처음에는 A가 많죠. 뭔가가 생성된 게.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어요. 다 늙었어요, 이제는. B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 있죠. 처음에는 주로 어디서? 여기서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어디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51페이지의 5번 문제에서는 A는 타원 은하에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B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또 이거 5번 문제 보고 저는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렇죠? 지구과학은 문제 자체를 봐서는 처음 보는 문제처럼 많이 만들어요. 자, 그럼 기억. B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니까 나선팔이 있겠지. 맞아요. 니은 T1 시기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T2 시기면은 좀 더 나중이네요. T2 시기 나중에는 별의 평균 온도는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크겠죠. 왜? 나중에 만들어진 별들이 더 많으니까. A는 붉은색 별일 거고요.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 본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 정도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 뭐 해보냐면요. 그 옆에 있는 8번 좀 보실래요? 그 옆에 52페이지에 보면 8번 문제 보면은 우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색지수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참 재밌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지구과학 내용 정리가 얼추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용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구과학을. 근데 많이 했던 사람이건 적게 했던 사람이건 문제부터 풀면 돼요. 왜? 많이 하는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까가 안 되고요. 지구과학은 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에 적용이 안 되면 못 풀어요. 어차피. 그리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용을 모르니까가 아니라 문제만 읽어봐도 얼추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는 풀 수가 있죠. 뭐 몰랐던 거 조금만 채우면 풀려요. 그럼 지구과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결론은 뭐만 잘 풀어보면 돼요.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안 풀려요. 자,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상이라고 돼 있지. 허블의 은하 분류니까는 다 뭘로 관찰한 거예요? 이거 다 가시광선 영상으로 확인된 거예요. A는 지금 뭐 그냥 지 멋대로 있죠? 불규칙 은하예요. B는 딱 봐도 스크류가 보이죠? 나선 은하예요. C는 그냥 원 하나 딱 보이죠? 원 은하는 없어요. 타원 은하예요. 이게 허블 부칙이에요. 자, 그럼 기억. A는 불규칙 은하니 맞아요. 8번의 기억 맞아요. 자, 니은. 자, 조금 이따가 할게요. 니은을. 디귿. 보통 물질 중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B하고 C를 비교하래요. 그럼 결국은 성간 물질이 있으려면 성간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누가 더 성간이 많니? 라는 문제죠. 그럼 B하고 C 중에서는 누가 성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나마 B가 성간이 더 많은 거니까 성간 물질이 더 많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니은에 보면은 색지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색지수라는 표현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건 가끔 잘 틀려요. 색지수가 원래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거든요. 다 좋은데 이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0보다 작냐, 0하고 같냐, 0보다 크냐 요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색이 환하게 보이니까 밝게 보이냐면 노란색이 환하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사진을 찍으면요 파란색이 더 밝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등급이라는 거는 밝게 보일수록 숫자가 작게 표시돼요. 그럼 고온의 별은 사진 등급에서 밝게 보인다 그랬죠? 푸른색이니까. 그럼 숫자가 작아요. 오히려 얘는 어둡게 보이니까 숫자가 커요. 그래서 고온의 별은 이게 마이너스가 떠버려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게 고온의 별이에요. 색지수가 0보다 크면은 이건 저온의 별이에요. 색지수가 0하고 같다? 바로 A형 등급이에요. 즉, 만켈빈, 일시 100,000, 만켈빈짜리 별이에요. 흰색 별이에요. A형 흰색별 만켈빈짜리가 색지수가 0이 나와요. 그럼 색지수가 0보다 작다? 그럼 고온의 별이다 라고 돼야 돼요. 자, 그럼 니은에서 B의 경우 별의 평균 색지수는 은하의 중심은 나이가 많은 별들인 붉은색이죠. 저온이니까 색지수가 0보다 큰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선팔은 마이너스 값이 떠야 되고요. 그러면 은하 중심보다 나선팔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나선팔이 숫자가 더 작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더 작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선팔이 더 고온이니 그 얘기를 그냥 돌려서 물어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계속. 같은 내용을 자꾸 돌려서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딱 더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54페이지. 자,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은하고요. 이게 특이은하인데, 특이은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파은하, 퀘이사,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요 세 개만 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 먼저 전파은하예요. 자, 54페이지에 11번. 전파은하예요. 전파은하는요, 특징이 있어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는 타원은하로 보인대요. 즉, 가시광선을 찍어보면 가시광선에서 이렇게 타원이 보여요. 그런데 전파로 찍어보면 뭐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게 보인대요. 전파에서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타원 있고 타원은하에서 양쪽으로 뭔가 뿜어져 나가는 그림처럼 보여요. 요 그림이 나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12번 보세요. 12번 보시면은 가는 타원처럼 보이죠. 이거 전파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촬영한 거예요. 즉, 그럼 전파은하는 허블 분류상은 뭐가 돼야 돼요? 타원은하가 돼야 돼요. 자, 나번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전파 영역에서 촬영한 거예요. 뭔가 뿜어져 나가는 형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가와 나를 합쳐서 가시광선과 전파 영역을 합쳐서 하나로 보여준 그림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에요.
자, 11번으로 돌아갈게요. 자,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었으면 해서 11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틀려요. 생각보다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잘 하시는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어느 전파 은하의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가시광선 영역과 전파 영역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즉 무슨 뜻이에요? 그림이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하나는 전파 영역이래. 그럼 지구과학은요, 이렇게 되면 둘 다 명확하게 그림을 안 줘요. 하나만 명확하게 줘요. 가하고 나 중에서 딱 꼬라지 보아하니까 나는 옆으로 뿜어져 나가는 게 보이죠? 얘가 전파 영역이에요.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가번 때문에 그래요. 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옇게 동그란 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Z, 이걸 뿜어져 나가는 걸 Z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Z 아니냐? 이거 전파 영역 아니냐?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죠. 문제에서 분명히 그림을 두 개를 줬고 둘 중에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전파 영역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무조건 확실한 것부터 제끼세요. 우리 무슨 게임이라죠? 뭐뭐한 놈 접어 하듯이 확실한 거 접으세요. 맞죠? 잘생긴 사람 접어, 나 하나 접어야겠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혼자서 떠들으니까 되게 창피하네요. 그래도 지금은 사람이라도 있지. 혼자 떠들어봤어요, 하루 종일? 정말 미쳐버린다, 그거. 진짜 혼자 떠드는데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되신 분들만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진짜 더 신경 쓰여요. 그리고 여기는 소리 막 소음 들어가도 되잖아요. 막 소음 들어가도 뭐라고 안 하잖아.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서는 막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 나거나 밖에서 사람 소리 나거나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에어컨 소리 나잖아. 그럼 커트야. 다시 가야 돼. 자연스럽고 좋지 않아요? 난 그게 자연스럽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대. 커트해야 된대. 아씨, 그럼 신나게 떠들었는데 오토바이 소리 났어. 내가 어디까지 떠들었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토바이 소리가 나잖아. 막 떠들다 오토바이 소리가 딱 날 것 같지 느낌이? 그럼 딱 멈춰.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 지나갔잖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더 하기 싫은 거야 이제. 딱 멈췄다가 좀 전에 했던 말 있죠. 방금 전에 조금만 뒤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중엔 그렇게 돼.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가는 전파 영상이다가 아니라 나가 전파 영상이다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허블의 분류에 따르면 허블의 분류는 무조건 뭐다? 가시광선 영상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은하로 들어가야 돼요? 타원 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의 중심부에서는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이다. 자, 기억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뭔가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 전에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물질은 맞아요.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맞아요. 나중에 이 물질도 다시 보통 물질이냐, 암흑 물질이냐, 암흑 에너지냐로 나눌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도 보면 되겠지만 이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은 왜 암흑자를 쓰냐면요. 인간이 관찰 불능이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전파형에서 촬영한 거죠. 그럼 자, 들어봐요. Z는 중심에서 물질이 뿜어져 나가는 거다. 이동하는 맞아요. 보통 물질이 뿜어져 나가는 거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러한 물질을 보통 물질이라 그래요. 그럼 맞아요. 왜? 전파 영역에서 촬영이 됐으니까. 그런데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이 뿜어져 나가는 거다. 이거는 불능. 왜? 전파로는 관찰이 불가능해요.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은. 그래서 앞으로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전자기파나 뭐나 이런 걸로 관찰할 수 있다. 아니면 전자기파나 이런 거에 간섭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암흑자는 애들은 틀려요. 암흑은 관찰 불능. 그런데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다 보니 그게 있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데 해서 끌어들인 게 암흑.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됐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특이은하에서 이제 뭐 남았죠? 세이퍼트하고 그 다음에 퀘이사 2개 남았거든요. 그거까지 하고 하면은 이제 얼추 끝날 거예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